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컨벤셔널한 트래디셔널 클래시컬 스태티스틱스에서 어프로치를 완전 달리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이시안 어프로치는 우리가 추정하는 모수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베이시안 어프로치의 베이직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베이지안 업데이트 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베이시안 어프로치가 기존의 클래시컬 스태티스틱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n개의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평균, 분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n개의 파라미터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세타라는 벡터를 하나 성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파퓰레이션이 이만큼 있다고 치고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현실에서는 파퓰레이션을 다 볼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요만큼의 샘플만 본다고 치고 이것을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면 파퓰레이션에 관련된 세타, 요 파라미터 값은 확정된 컨스턴트입니다. 파퓰레이션을 우리가 다 관측할 수 있다면 거기서 말하는 평균, 거기서 말하는 분산은 어떤 상수값으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모든 realized 된 밸류를 다 보는 것이니까. 그런데 샘플에서는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죠. 평균도 추정을 해야 되고 분산도 추정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클래시컬 스태티스틱스에서는 모수, 그러니까 평균, 분산 등등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이 모수는 파퓰레이션 스페이스에서는 픽스드 컨스턴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베이지안 어프로치가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베이지안 어프로치에서는 이 파퓰레이션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파라미터 모수도 랜덤 베어리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먼트를 구성을 합니다. 베이시안 어프로치에서는 만약에 세타1 첫 번째 모수 파라미터를 우리가 뭐 평균이라고 쳤을 때 평균이 2보다 클 확률이 5%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각각의 파라미터 값을 랜덤 베어리블로 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확률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 스테이트먼트, 예를 든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평균값이 2보다 클 확률이 5%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지금 세타1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평균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평균이 지금 여러 가지 값을 다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스테이트먼트를 그대로 수식으로 옮기면 이 평균이라는 값이 2부터 무한대까지 갈 확률이 요게 지금 density고, 그러니까 각각의 뮤에 대해서 density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전부 다 적분을 하게 됐을 때 그게 5%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세타1 예를 들면 평균이 나오는 요 어떤 특정한 평균 값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가 지금 평균이 만약에 지금 첫 번째 파라미터라고 하면 n-1개의 파라미터 값이 쭉 있을 겁니다. 그네들이 그런 파라미터들이 전부 다 나올 확률들을 전부 다 누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면 이 모든 값들이 예를 들면 파퓰레이션 관련된 파라미터의 두 번째 파라미터, 세 번째 파라미터, n번째 파라미터 간에 나올 수 있는 것들 모두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를 전부 다 컨시더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나올 확률을 전부 다 적분을 중첩을 해주면 그것이 첫 번째 파라미터가 나올 확률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조인트 덴시티 정의합니다. 조인트 덴시티 여기서 쓰이는 것은 지금 파라미터 모수 값들이 관련된 요 벡터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샘플 사이즈가 t라고 만약 하게 된다면 자, x1부터 xt까지를 뽑는 요런 하나의 벡터를 구성을 했을 때 그런 일련의 샘플들이 쭉 나올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이 몇 개의 데이터를 관측을 하는 건가요? 샘플에서 t개의 데이터가 관측되고 만약에 세타라는 파라미터가 n개의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있다면 t 플러스 n개의 데이터들이 관측이 될 확률, 동시에 관측이 될 확률은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파라미터 값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그러면 그런 확률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conditional on that the parameter is realized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파라미터 값이 나왔을 때 샘플이 리얼라이즈 될 확률을 구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샘플이 T 샘플이 리얼라이즈 될 확률을 구하고, 그럴 샘플이 나올 정도면 파라미터 값, 예를 들면 평균 값이나 분산 값이 어떻게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라는 probability가 conditional on the sample is realized and 파라미터 값이 observed 될 확률을 구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anyway 파라미터 값과 샘플이 동시에 관측될 확률을 joint density라고 하고 12-1-2와 같이 측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posterior densit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어떤 뮤를 추정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샘플을 보기 전과 후가 나눠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샘플을 보기 전에는 뮤를 예를 들면 어떤 수를 하나를 constant C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이즈 T 샘플을 보고 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죠. 예를 들면 평균이 C인 줄 알았는데 어떤 다른 수 C-가 인 것 같다라고 우리의 빌리프를 바꿀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샘플을 일단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샘플에서 어떤 특정한 C-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 우리가 그쪽으로 우리의 빌리프를 바꾸게 되죠. 그래서 자, prior density of the theta 파라미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다 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봤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그런 데이터와 모수값이 동시에 관측될 확률입니다. 우리가 conditional on that the actual data is observed 데이터가 관측이 된다는 조건 하에 그런 모수값이 관측될 확률이니까 분모의 데이터가 관측될 확률 그 다음에 일단 그런 데이터 관측이 됐으니까 그런 조건 하에 모수와 샘플이 같이 관측될 확률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 분모는 12-1-2에서와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이퀄리티를 구성을 했고 자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관측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가 모수값을 모르니까 그 모수값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각각의 모수값에 대해서 그 모수값이 튀어나올 확률을 일단은 곱하고 그 다음에 그럴 확률이 되면 그 확률이 되면 이 모수값이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conditional on that specific value for this parameter가 realized가 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 특정 데이터가 관측이 될 확률을 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X라는 일련의 이런 데이터가 관측이 될 확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 가장 심플한 케이스는 노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이시안 어프로치에서는 노멀은 어떤 식의 파라미터가 필요한 거예요? 뮤하고 시그마 제곱만 있으면 우리가 캐릭터라이즈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뮤는 어떻게 디파인?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그마 제곱 분산은 안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더 이상 랜덤 베리어블이 아닌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t개의 샘플을 관측을 연속적으로 할 x의 첫 번째 자리에 이 숫자가 나오고 두 번째 자리에 이 숫자가 나오고 해서 t번째까지 이 숫자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면 consecutively 우리가 observe 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하고자 한다면 과거에 배웠던 확률을 적용을 해서 12-1-4와 같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x가 x의 1도 나올 수 있고 x의 t까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평균을 따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베이시안 어프로치에서는 이 뮤가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뮤가 확률 분포를 따를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뮤라는 우리의 평균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할 텐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제타라는 평균을 값을 중간으로 위치하고 그 다음에 분산이 요만큼인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평균값 파퓰레이션의 평균값이 픽스된 값이 아니고 요것을 평균으로 해서 지금 랜덤 베리어블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라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뮤는 어떻게 되냐면 평균적으로 지타만큼이 주로 나오는 값인데 그게 양옆으로 요만큼 분산이 돼 있다. 그래서 분산은 여기서 크 사이만큼 나눈 만큼 분산이 돼 있다. 그래서 크 사이가 크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 분산이
작아진다는 뜻이고, 사이즈가 크다는 뜻은 분산이 작아진다는 뜻이고, 분산이 작아진다는 것은 이게 전부 다 프리시전이 높아진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평균 뮤가 나올 확률은 평균 요 디스트리뷰션 요걸 따르게 되니까 여기다가 평균 자리에다 요걸 집어넣고 분산 자리에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런 확률 분포를 구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일단 prior distribution of mu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 샘플을 보지 않았고 우리가 진짜 원래 애초에 어떤 이유였던지 우리는 이 mu가 이런 분포를 따른다고 믿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특정한 mu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우리가 샘플을 보기 전에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prior distribution of mu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가 뮤라는 것을 처음에 일단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데 샘플을 보게 되면 우리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어떤 특정한 값이 많이 나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샘플을 또 하나 보게 되면 어나더 샘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이 또 바뀔 것이고 자 그렇게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자꾸 바꾸는 것이 베이지안 어프로치고 그럴 때 그러면 바뀌는데 생각을 우리가 t만큼을 observation을 갖고 우리의 빌리프를 바꾸고 또 다른 옵저베이 샘플을 보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이 바꿀 때 이 업데이팅 룰은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드릴 때 이 업데이팅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이라는 항목이 지금 그런 업데이팅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만큼 우리의 포캐스트를 우리의 빌리프를 리비전 해야 되느냐를 이번 섹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우선 드리면 자, 우리가 appendix C3이라는 동영상에서 제가 12-1-7을 포멀하게 프루프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결론만 이 부분에서 일단 말씀드리고 이게 12-1-7과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프루프는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2-1-7의 결과는 뭐냐면 자, 일단 베리언스는 우리가 컨스턴트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지금 조인트 덴시티는 뭐냐면 샘플 T만큼을 관측을 하고 뮤라는 평균이 관측이 동시에 될 확률을 지금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샘플을 우리가 관측을 할 확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샘플을 관측을 했다는 조건 하에 조건부 확률인데 뮤라는 평균값이 튀어나올 확률을 구하게 돼서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자, 다시 우리가 이런 샘플을 관측을 하고 그 다음에 평균도 이런 평균이 나올 확률을 조인트 덴시티를 구하려면 그럴 샘플을 관측할 확률을 일단 구하고 그러면 그런 샘플이 리얼라이즈 됐다는 조건 하에 조건 확률인데 그럴 때 평균이 뮤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먼저 하면 자 샘플이 x라는 샘플은 어떻게 되냐 x1 자리에 정확하게 어떤 숫자가 찍히고 해서 xt에 정확하게 어떤 숫자가 찍힐 때 그 일련의 t개의 데이터가 일련으로 주르륵 나올 확률은 여기 있는 하늘색 표시와 같은 확률이 된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런 샘플이 관측이 됐다는 조건 하에 뮤라는 평균이 관측될 확률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분해를 해봤는데 자 그렇게 되면 12-1-7에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지금 샘플을 본 것이죠. 12-1-7은 샘플을 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x라는 샘플을 받고 뮤라는 파라미터가 리얼라이즈 될 확률을 조건부로 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프라이어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보지 않고 평균을 아까 뭐라고 추정을 그냥 했냐면 제타라는 평균을 따르고 분산이 요만큼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프라이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데이터를 보지 않고 우리가 이런 guess를 했었는데 자 그러면 데이터를 봤다는 조건 하에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을 때 데이터가 x라는 데이터가 리얼라이즈 됐을 때 그러면 우리의 뮤에 대한 빌리프는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 보시면 요 부분에 대하면 요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덴시티 펑션이죠. 그런데 보면 분산이 들어가는 자리에 다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이 분산이 되는 것이고 요만큼의 분산을 가질 것이다. 뮤는. 그 다음에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평균 값은 지금 지타 스타로 되어 있는데 지타 스타는 지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나눴으면 요렇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요것과 똑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저희가 제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T개만큼의 샘플을 새로 관측을 하게 되면 샘플 안에서의 평균이 또 나올 거예요. 샘플 평균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만큼을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얼만큼 수정한다? 요만큼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제타는 얼만큼 수정한다? T만큼이 우리가 더 관측이 됐으면 그만큼 우리가 이니셜 우리 개스였던 제타에 대한 웨이트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T가 만약에 우리가 아무 관측을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지타가 됩니다. 우리의 빌리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T가 많은 데이터를 관측을 할수록 뭡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타에 대한 빌리프는 점점 웨이트가 줄어들고 이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T가 점점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관측을 했던 평균, 샘플 평균이 늘어나는 웨이트는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빌리프를 수정을 하면 된다. 그러면 분산은 얼마만큼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느냐? T개만큼의 데이터를 더 받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더 컨피던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은 그만큼이 분모에 거쳐져서 더 프리시전을 더 더하는, 분산을 더 적게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하늘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 부분. 하늘색 부분은 뭔가요? x라는 벡터가 자, 첫 번째 자리에 오는 데이터부터 t번째에 오는 데이터까지를 consecutively 관측을 할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들이 t개만큼 연속적으로 튀어나올 확률이 얼마냐를 봤을 때 그 확률은 자, 전부 다 지타만큼이고 지타에다가 우리가 왜냐면 각각의 x1 해서 xt가 전부 다 뭘 따른다고 했냐면 우리가 그것이 다 뮤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뮤 해서 뮤를 따른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을 따를 것이고 그만큼을 따르고 다 지타만큼을. 그런데 우리가 요 뮤는 뭘 따른다고 했습니까? 노말인데 중간값이 제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제타를 따를 것이니까 전부 다 제타를 따를 것이고 지금 요 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T에게 이 원소를 가지고 있는 T 곱하기 1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x라는 것은 뭐냐면 x1부터 xt까지를 봤을 때 이것이 t개만큼의 각각의 데이터는 각각 제타를 평균으로 잡고 그 다음에 걔네들 각각의 베런스 코베런스는 요런 베런스 코베런트 매트릭스를 갖는 베런스를 가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덴시티를 뽑아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제가 만약에 x1부터 자, xt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네들 각각 그럼 뭘 따른다는 건가? 노말을 따르는데 그러면 노말을 따르는데 평균이 뭡니까? 전부 다 제타 해서 전부 다 제타일 것이고 전부 다 x1도 제타, xt도 제타 해서 전부 다 제타를 따를 것이고 요 t개만큼의 데이터 간의 베런스 코베런스는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요것만큼을 매트릭스로 추정을 했을 때의 그 값만큼의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한번 세팅을 해보면 앞에 시그마 제곱은 나중에 곱하기로 하고 자, 1의 xi 하고 자, 1이 요렇게 해서 t개만큼 있는 벡터가 있고 그걸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 1에서 t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곱하느냐? 아이덴티티인데 t by t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여기가 t가 1만큼 있고 여기 전부 다 0인 요런 매트릭스가 되겠죠. 요것이 지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요것이 지금 요렇게 표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정리하면 1분의 xi 하고 전부 다 1 여기도 1 전부 다 1 1인
예, 요런 매트릭스가 나오고 거기다가 1 전부 다 1이고 나머지가 0인 요런 매트릭스를 더하게 되고, 그럼 요것을 마침 하게 되면, 정리하게 되면 대각 요소는 어떻게 됩니까? 1분의 크 사이에 더하기 1이 전부 다 1 크 사이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11111 11111 전부 다 나머지 1로 채워지는 요런 베어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갖게 된다. 무엇이? x1부터 xt 사이의 베어런스 코베런스는 요런 것을 갖게 되고, 즉 무슨 얘기냐면 베리언스의 첫 번째나 i번째 베리언스는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제곱에다가 1의 크사이분의 1만큼이 베리언스가 된다 라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크사이가 크게 잡혀 있다는 뜻은 뭡니까? 베리언스가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프리시전이 높아진다는 뜻이 되고, 나머지 끼리는 전부 다 시그마 제곱만큼의 베리언스 코베런스를 갖게 된다. 즉 expectation of 첫 번째 나오는 것과 두 번째 나오는 것의 공분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시그마 제곱이 된다. 이렇게 돼서 1번 하게 되면 2의 xi, 2의 xj 하는 시그마 제곱이고 i랑 j랑 다를 경우, 예,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정리하시면, 자, 베이시안 어프로치의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방침은 무엇이냐? 이 파라미터, 우리가 클래시컬 스태티스틱스에서 고정된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요 파라미터가 이제는 variable이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균 normality를 가정을 하면 우리가 지금 추정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예를 들면 뮤 평균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평균에 대해서 우리의 prior,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에 디스트리뷰션을 일단 가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관측을 하면서 그 프라이어를 수정을 하게 되죠. 우리가 데이터 관측을 하면서 그 빌리프가 자꾸 변경이 될 겁니다. 그에 대해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t개만큼의 데이터를 본 다음에 어떤 만큼 변경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원래 이만큼의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t개만큼을 관측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평균값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빌리프를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도 그만큼이 더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정보를 많이 볼수록 프리시전, 우리의 신뢰는 더 많아지죠. 그 다음에 xt라는 x1부터 xt까지가 관측이 될 그러할 확률들은 지타를 중심으로 움직이되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이런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가지게 되고, 그것은 정리하게 되면 지금 요 정도의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각각의 xt부터 x1부터 xt까지가 갖게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요것이 베이시안 업데이팅 룰이 되겠습니다. 왜 업데이팅 룰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뮤에 대한 빌리프를 t개를 본 다음에는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요것이 지금 업데이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이시안 어프로치의 인트로덕션과 그 다음에 베이시안 어프로치에서 우리가 랜덤 베어리블로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에 대한 빌리프를 프라이어를 포스테리어로 어떻게 모디파이 하는지, 그 업데이트 룰에 대해서 이번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